사주팔자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일간이 이렇게 천간에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작용이죠. 결국은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일간이 본래 지향하려고 하는 바가 어느 방향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변을 하는 게 격국 통변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물상 통변도 가능하고 겸해서 이게 생급재화 통변도 가능하고 십연성이나 이런 거를 포함한 신살 통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뭘 하나만 가지고 만병통치는 없습니다. 뭘 하나 이론으로 모든 팔자들이 다 풀린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 다뤄보면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그런 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냐? 이 방식만 살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원국의 구조가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성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 이제 일간 중심으로 격을 살피지만 격도 내가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팔자에는 여타의 타십성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명 같은 경우는 그 재동태, 그렇죠? 뭐 재물도 되고 배우자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도 되겠죠. 관은 뭐 명예나 지위나 포지션, 직장 뭐 이런 것도 되니까 요즘은 오히려 관보다는 재동태들이 더 두드러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동태, 그렇죠? 그걸 직장이나 사회활동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명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의 동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상의 동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간이 바라보는 남명의 입장에서 여명의 입장에서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 남명에 놓여진 재성이 어떤 포지션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팔자 내에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앵글로 좀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명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명이 뭔가 관을 직장을 이성을 배우자로 대하고 있는데 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간을 극하는 게 관인데 결국은 그 관의 모습들이 어떤 형태로 놓여 있는가. 다 천간의 음양간의 합이 다 재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간의 남명인 경우는 순이라죠. 그게 재성하고 합이 돼 있고, 또 여명의 예를 들어서 음간 같은 경우는 관성하고 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십성에 대한 부분도 합으로 들어오거든요. 합으로 연관성을 맺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양간의 여명인 경우, 또 음간의 남명인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팔자에 놓여져 있는 배우자성,
남명의 재성, 여명의 관성이면 그 관성이나 재성들의 어떤 그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려고 하는 지향점이죠. 자, 이를테면 여명의 관성이 뭔가의 행동이나 행위를 한단 말이야. 에? 행동이나 행위를 한다는 거는 그 관성이, 그러니까 여명 입장에서 내가 행동이나 행위하고 표출하고 표현하는 거는 그게 식상이 되는데, 금일간이면 임계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성의,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관성의 입장에서 관성이 뭔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뭐가 되겠냐는 거야. 그게 인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남명의 재성의 입장에서 재성이 드러내는 게 뭐가 되니까 여명의 관성의 식상이 인성인 거고,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남명의 재성의 식상이 인성인 거야. 그러니까 남명의 인성과 재성하고 그 재성이 생하는 관성의 그러니까 동태, 식상의 동태, 여명의 관성의 식상의 동태, 이러한 동태들이 일간한테, 또 일간이 쓰려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십성 생극관계에 의해서 십성이 정해지잖아요. 재성하고 관성이. 근데 일간이 주도적으로 쓰려고 하는 에너지하고 어떤 작용력을 갖느냐. 이건 조금 팔자를 꼬아서 보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는 거고 뒤집어서 보는 건데, 그거는 마치 뭐와도 같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아니, 또 나면서부터 누구 짝짓고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 중간에 살면서 내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그 글자의 역할이나 작용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발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십성의 그 심리적이든 생극제와의 작용력이든 영향력이든 이렇게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명에 만약에 관성이 초년부터 작용을 한다, 운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초년의 학교니까 관인 에너지는 학교에서 내가 두각을 드러내놓고 싶은 거지. 공부 잘해서 두각, 뭐 학생회장에서 반장에서 두각, 이런 에너지인 거예요. 부모 말 잘 듣는 거죠. 나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어디 엇나가지 않고. 그래서 초년에 관인운으로 흐르면 공부한다라는 얘기예요. 신강신약을 떠나서. 근데 그게 아니고 식재로 흐르면 웬만해서는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재관하고 거부된 에너지니까. 그거는 내 십성의 글자가 채워지기 전에 내 성향이나 속성으로 쓰는 거고, 중년 이후에, 요즘 같으면 30 넘어서 30 초중반 사이에 배우자가 글자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뭔가 나하고 작용력을, 연관성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의 식상은 여명 같은 경우 인성이 되는데, 그 인성은 나를 생하기도 하죠. 관인상생을 하지만 그 인성은 식상을 극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식상을 극하는 구조라고 하면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없었어. 응?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남자의 인성은, 남자의 식상은 명목상으로는 관인상생에서 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또 뭘 한다? 식상을 극하니까 꼬치꼬치 따지고 식상을 꼭 써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 앞길 막고 딴지 걸고 자꾸 잔소리하고 뭐 이러는 거지. 여명이 식상을 쓴다라는 건 뭐예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야. 응? 여명이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관인상생하고 있으면 그냥 울타리 내에서 배우자가 벌어다 주고 관인상생, 관복을 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식상이 없는 구조라고 하면 그렇게 쓰면 되는 게 현모양처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꾹꾹 누르고 응? 남편 뒷바라지하고 내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 전통적인 경우에 전형적인 가정주부의 그런 스타일인 거지.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원국에서도 식상 에너지가 강하고 꼭 식상을 써야 되는 구조야. 그러면 이 관하고 식상하고는 애초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로 상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게 결혼에 의해서 그 구조가 관인상생까지만 딱 되면 좋은데 내가 포기하고 관인상생 힘들더라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식상이 있으면 그 관성이 관인상생 해준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내 식상을 이렇게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갈등 구조가 되는 거예요. 갈등 구조가. 마찬가지입니다. 재성은 일간이 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팔자를 조금 외연을 확장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명의 관성은 그래도 관인상생하니까 나를 생해주는 맛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양명 같은 경우 재성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성의 식상은 관성이 되고 이 관성은 재성이 낳는 자식이 되고 이 자식은 결국 관성이 돼서 나를 극하는 에너지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여명의 식상이 결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 여명이 이 식상이 관성이 돼가지고 나를 스트레스 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특히 남명의 신양명 제다신약 구조나 이런 구조에 뭔가 관성이 강하다. 이럴 때는 결혼을 하고서도 조금 스트레스인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면 더 스트레스인 거지. 작당을 해서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작당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게 일간중심으로 이렇게 생극이나 이런 걸로만 봐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는 거하고는 육친관계가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어려서 내가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할 수 있어도 아주 어려서 애를 낳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요즘 같으면 20대 후반 뭐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또 30대 중반 전 뭐 후 이 정도쯤에 가정이 형성이 되고 자녀가 들어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일간이 반응하고 체감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원국에 들어오는 구조가 그런데 또 상대방이 팔자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띠도 있을 거고 그 사람 8개 팔자의 구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 육친도 인연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어떤 에너지를 갖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자식을 낳고 뭐 일이 잘 되고 뭐 결혼하고 뭐 잘 되고 결혼하고 나서 어렵고 자식 낳고 나서 어렵고 막 이런 경우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감명을 하다 보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런 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여명 같은 경우 관이 강하다. 그러면 이 관을 내가 그냥 일로만 쓰면 그냥 힘들고만 많은 건데 이걸 만약에 결혼을 하면 배우자까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빼박인 거예요? 만약 한 울타리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결혼을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거나 뭐 이렇게 그냥 나는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거는 이제 팔자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를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팔자가 이렇게 일간이 있는데 일간이
비겁하고의 관련성이 천간지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비겁이 일간 대비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물론 뭐 신약명이면 일간한테 세력을 보탬이 돼주기도 하고, 신왕명이면 뭐 탈재, 뭐 불로 이렇게 탈관, 탈인 이런 경쟁 구도로 놓여지기도 하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놓여지는 구조에 따라서 팔자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활용하고 쓰느냐, 이런 경우들이 보통 오너가 되고 탑이 되고 장이 되고 인생이 주도적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글자를 쓰기는 하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나? 부자가? 부자 맞죠?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고 서브로 이렇게 쓰게 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객기라고, 손님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내 팔자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가 주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뭔가 타인이나 타자와 연계해서 그 사람보다 이렇게 차하위로 차순위로, 그러니까 그런 구조는 흔히 가면 어떤 탑의 자리나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참모, 이인자, 남의 타인의 타자의 세력에, 그러한 그 능력에 이렇게 힘입어서 내 자신의 역량을 펼친다든지. 이건 뭐냐면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격국이나 무슨 이렇게 생극지화나 무슨 물상이나 이런 거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살피는 거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목적지향적인 삶을 목표를 추구하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맞닥뜨려 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그 결과값, 그러한 모양새,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육친적인 부분하고 이런 내가 주도적인, 내 팔자에서 내가 실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부수적인, 서브적인 역할을 하느냐. 쓰기는 쓰죠. 왜냐하면 내가 내 팔자 8글자 안에 내가 꼭 필요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또 운에서 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씁니다. 쓰는데 이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쓰는 거하고 뭔가 부수적으로 쓰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 조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조금 고난이도인데, 그래도 팔자의 어떤 이게 우열을 좀 구분을 하고 등급을 좀 구분을 하고 이런 거는 일단은 차관점을, 주안점을 이런 관법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일단 팔자를 풀어보면 몇 년 전, 한 2년 전 사례인데요. 그때보다는 나이가 조금 이렇게 젊으셨겠죠. 임자생 쥐띠니까 지금 50대 초반? 그쵸? 현재 나이로는. 그때는 딱 50 하나? 뭐, 이때 정도였을 거예요. 이때였고, 이분이 이제 강남 쪽에서, 부동산 컨설팅 관련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인테리어 쪽, 경업도, 이렇게 이제 하셨던 분이었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그냥 일반 이런 부동산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상당히 그러니까 규모 있는, 흔히 말하는 이게 애들 말로 구찌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의 이런 것들, 본인 얘기도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관련 업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축년 막 지나고 이렇게 이민년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시점이었는데, 본인이 뭔가 이렇게 조금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렉이 걸려가지고 난관이 좀 있어서 조금 답답해하던 그런 형태여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언제쯤 조금 이렇게 안정화될 것인지 이런 거가 가장 주안점이었고,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이혼을 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만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거는 사업운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때 이제 좀 특이할 만했던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특이하게 그런 그 제안 같은 것들이 들어온대요. 이렇게 헬기를 팔아줄 수 없냐고. 특이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물건들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좀 특이한 이런 것들, 중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 당시 하고 있었던 거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금일간이죠, 그렇죠? 신금일간의 신사일주고 이렇게 신월에 신금일간이고 월지가 이제 겁재잖아요, 그렇죠? 그냥 격으로 먼저 살펴보면 록겁격이 되겠습니다. 록겁격이 되고 무토 있고 유금 있고, 요 사화는 유금을 이렇게 끼면 본래는 그 화기운이지만 사유축합을 하려고 하는 게 있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사중에 경금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에너지는 통으로, 그렇죠? 봐서 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적 월지가 록겁이니까 신왕명이 되기 쉬운데, 유시를 만나고 본래는 화급금하는 거죠. 화급금하지만 사일이 돼서 이렇게 금국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식재관의 동태로 이 금일간의 방향성이나 금일간이 써야 되는 그 상신, 그러니까 그렇죠? 격을 성격시키는 것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격에 잡는 원칙 중에 록겁격의 인성은 잡지를 않습니다. 잡지를 않고, 뭐 신왕, 신양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식상 아니면 관살, 이렇게 이제 재성을 보는 거죠. 재성을 보는데 전체로 보면 천간에도 무재사주고, 천간에도 재가 없고 갑을목이 없죠. 없고 지지의 지장간에도 재성이 없는 구조입니다. 재성이 아예 없는 오리지널 무재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재사주면 뭐 재물복이 없냐, 재물을 이렇게 취하는데 인연이 없냐, 약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인연이나 복을 칠 때 가장 복의 가치도가 낮은 게 사실은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 드러나 있으면 일생 살면서 그게 좋은 작용을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먹고 쓰고 활용하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한 정도의 재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큰 재성들은, 나머지 큰 재물들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관도 되고 식상도 되고 인성도 되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없다고 해서 재물이 없는 구조는 아닌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재성은 없으면 그러면 식상하고 관살로 후보자를 봐야 되는데 여기 신중에 임수가 장생을 받고 있죠, 그렇죠? 임수가 장생을 받고 있고, 여기를 딱 보면 이 구조가 천간 지지가 요 무토 말고는 다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사유축의 합, 사신의 합, 신자진의 합. 합이 많죠. 그렇죠? 합이 많습니다. 합이 많고 요